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녹내장에 대한 것인데요. 녹내장은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어떻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과병원의 정종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녹내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녹내장은 시신경에 손상이 오면서 그에 해당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 진행성 질환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녹내장 환자가 많은가요? 저희가 전에 남일면에서 대규모로 이제 유병률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유병률이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즉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녹내장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 녹내장이 발병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물이 존재를 하는데 그 방수가 원래 일정량이 생성이 되고 또 일정량이 빠져나가면서 적절한 안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압력이 올라가서 그로 인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이 좀 가능할까요? 사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실 때는 보통 시야가 많이 어두워진 말기가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네.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 초기에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과에 갔을 때 특별히 녹내장을 검사하고 싶다 하면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그냥 불편하지 않아도 오셔서 녹내장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압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시신경이 녹내장처럼 보이는지 직접 렌즈를 대고 시신경을 쳐다봐서 녹내장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또 시야 검사도 할 수 있고 촬영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상이 나와야 병원에 방문을 할 텐데요. 네. 보통 어떤 증상들이 발현을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이제 말기가 되면 시야가 보통 주변부부터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데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 걸 모르고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급성 녹내장이라고 해서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질환이 네. 있는데 그럴 때에는 눈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안통도 호소할 수 있고 두통도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시야가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압 때문에 녹내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압이 정상이 얼마냐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10에서 21 정도를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는 그런 안압이 녹내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인들의 안압을 쭉 놓고 봤더니 대략적으로 10하고 20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상 안압을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환자분별로 견딜 수 있는 시신경 압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10이라는 압력에도 견딜 수가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이라는 압력에도 시신경이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마다 좀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도 진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녹내장을 초기에 이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말기에 발견을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내가 녹내장이다 하면 덜컥 이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녹내장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선생님? 일단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네. 다시 회복이 될 수는 없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진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춰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보통 이제 안압을 낮추는 것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약으로 처리가 안 되면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도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네. 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주로 그럼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치료 방법을 많이 선호하실까요? 일단 녹내장은 안약으로 충분히 네. 안압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약물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약물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방수가 이제 생성이 좀 덜 되도록 하는 방수 생성 억제제라는 약제들도 있고요. 물길이 더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수 유출을 증가시켜주는 약물 보통 그 두 가지 기전의 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약물 치료 말고 또 먹는 약도 있을까요? 네. 안약 말고도 먹는 약으로도 안압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해질의 불균형이 옵니다. 네. 그래서 손발이 저린다는 증상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콩팥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장시간 쓰지는 않고 급하게 안압을 떨어뜨려야 될 때, 그때만 먹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건데 약물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본인이 사용을 해서 불편하면 그게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네. 말을 하는데요. 안약들이 보통 충혈을 좀 잘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저망감이 따가운 경우나 뭐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충혈이 한 장기간 되기 때문에 약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약물 치료에도 일단 유통기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안약은 한번 개봉을 하면은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다 소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네. 실제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이제 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방부제 안약도 요새 나와 있는데, 그런 안약도 딴 후에는 그날 다 소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약에는 일단 여러 가지 안약이 있겠지만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 같은 안약이라도 내성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약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성이 있다고 밝혀진 약제도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가 이제 방수 생성을 억제를 해주는데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와는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에서 다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별로 이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약제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약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내장이 아니더라도 이 안약 사용할 때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약 넣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만 좀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 보면 많이 넣으면 치료가 빨리 될 것 네.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약을 많이 저만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약 한 방울이 딱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저만하실 때에는 딱 한 방울만 저만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만하신 후에는 이 눈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주시면 한 2, 3분 정도 막아주시면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더 유용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안약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안약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뭐 치료를 할 때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도 쓰고 항염증제도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하나를 넣고 네. 5분 정도는 지나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지난 후에 두 번째 약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안약 넣는 주의점도 알려주셨는데 안연고도 있잖아요. 네. 안연고는 사실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좀 사용을 해야 될지 살짝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연고를 눈에 넣어도 되냐고 네. 일단 물어보시는데, 안구 전용으로 나온 연고는 당연히 눈 속에 흡수가 되고 지장이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눈 속에 직접 이제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누워서 이렇게 짜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결막낭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쌀알 크기만큼만 짜서 넣어주시면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네. 일단 안약 넣는 방법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녹내장이 호전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보통은? 일단 녹내장 질환 자체는 호전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네.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질환인데, 저희가 아까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압 하강 효과가 나타나는 건 보통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안압 하강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녹내장 환자들이 이제 질환을 겪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요새 이제 커피 많이 드시는데요. 카페인이 있는 음료 같은 거를 마시면 안압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커피 같은 거는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흡연을 하셔도 안압이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음주 같은 경우도 사실 소량을 마실 경우에는 안압이 하강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많이 드시면 안압이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녹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내가 실명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요새는 정기 검진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실명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안약만 꾸준히 넣어주셔도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안압도 꾸준하게 잘 측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녹내장은 뭐 불치병이라는 것보다는 난치병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절대 실명까지 가는 일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안과에 와서 녹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내장이란 어떤 것이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물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방송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눈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